요 역학적 시스템이 틀린 거 좀 같이 할게요. 2번 틀린 건가요? 2번에 자 이렇게 뭐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 같은 거죠. 예. 속력을 빠르게 하면은 더 멀리 이렇게 날아갈 건데, 근데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긴 하는데, 그거랑 이제 지구 공률 반경이랑 같으면 이제 계속 돌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런 말이 어렵죠. 이게 가속도는 원래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가속도는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서 A는 n분의 F 뭐 이렇거든요. A는 n분의 F. 그러니까 일정한 가속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력이 일정하다. 중력이 일정하게 받는 겁니다. 이게 질량 일정하고 힘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 그게 일정하죠. 지구로부터 2R만큼인 곳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걸로 줄어든다. 이거 어렵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이거는 이제 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이 힘이 만유 인력이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지구 질량이고 하나는 물체 질량인데, 요런 애가 변화되는 건 없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4분의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R인 곳에서 질량이 2배인 물체를 속도 v로 던질 경우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한다. 질량이 2배인 애를 v로 던진다. 뭐 이게 속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대로죠. 예, 왜냐면 이제 수평 방향 속력은 어찌됐건 v로 일정하기 때문에 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지. 예. 그러니까 질량이 2배여도 사실 그만큼 힘을 더 준 거예요. 이게 질량이 2배인데 속력이 V가 되려면 운동량이 2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힘을 2배를 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V로 던졌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V로 던지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한 거죠. 답이 1번 맞나요? 확인해 보시면 1번 맞고 1번 맞아. 뭐 답지도에서 첨부했는데 수평 방향 속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만유인력이야. 만유인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 그 다음에 틀린 거 좀 알려주세요. 6번에 수평 방향으로 같은 높이에서 던집니다. 같은 높이면은 떨어지는 요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높이가 같으면 연직 방향의 그 중력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걸 보니까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칸 날아갔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B의 수평 방향 속력이 더 빠른 거죠. 3배네 3배. 하나 둘 3배. 그죠? 지금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칸 갖고 있는 3칸 갔으니까 수평 방향 속력이 B가 3배야. 수평 방향은 A보다 B에 큰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힘이 크게 작용할 것 같잖아? 근데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힘은 0이야, 수평 방향은. 왜냐하면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는 처음에만 빨리 던져요. 처음에만. 근데 얘가 둘 다 무슨 운동이야, 지금?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 수평 방향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예. 이해가 이거? 속력은 빠른데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원래 가던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A와 B의 속력 일정하다 이게 맞아. 예.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아니다. 이거는 수평 방향 속력이고 속력이 증가하죠, 증가. 왜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수평 방향 속력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냥 속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봐봐, 얘는 같은 시간에 이만큼 이동했고 같은 시간에 이만큼 이동했고 같은 시간에 이만큼 이동한 거야. 속력이 빨라진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빨라진 거죠. A와 B 모두 연직 방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한다, 맞죠? 자유낙하는 자유낙하 연직 방향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7번에 자, 책상에서 수평으로 던졌어요.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1초마다 9.8씩 증가하는 거 맞고, 수평 방향 속도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가에서 4초일 때 1초에 9.8씩에 1초에 9.8씩.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9.8 곱하기 t 하면 돼. 왜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4 곱하면 돼요. 그러면 39.2 맞는 것 같네요. 1초마다 9.8씩 증가하는 거야. 확인해봐. 1초 지나면 9.8 증가했죠? 여기서 여기 9.8 더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9.8 증가하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 이거 나중 속도. 가에서 수직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계속 증가한다.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일정하게. 힘의 크기가 같아서 그런 거야. 힘의 크기가 일정해서 그런 거 일정. F는 MLA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은데 A는 M분의 F인데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거예요. 이게 가속도 일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수평 속도가 0이다. 아니지? 얘 0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수평 속도 자유낙하라 써있구나. 0이죠. 수평은 0이죠. 예. 수평으로 던진 게 아니네. 자유낙하한다네. 근데 저도 기억되게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요? 예.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수평 속도는 기억될 것 같은데 해설이 어떻게 됐나요? 4번 아닌가요? 7번은 자유낙하는 물체의 처음 속도가 0이므로 수평반 속도는 0이다. 여기 답이잖아요. 예,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예. 4번이 맞아요. 그쵸? 이제 맞았다고 해요. 예. 지금 설명은 그런데 지금 3번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 디귿 4번이죠? 네, 4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죠? 16번에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 50kg인 A와 둘 다 50인가 보다. 50kg으로 같은 이라 써있네. 얘가 충돌한 후 함께 손을 잡았나 보다. 함께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요거는 원래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봐봐. 얘가 50이고 50이니까 합쳐가지고 100이지 100.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기 때문에 100이야. 그럼 얘도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얘도 100. 얘도 100. 근데 얘 하면 얼마지? 얘 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200이죠. 그거 어떻게 100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100이면 돼. 근데 왜 마이너스 붙이냐면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s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0이죠. 합치면은 100이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속도의 경우에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야. 속력은 방향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2m/s 쓰는 게 맞아요. 속력은 원래 방향이 없어요. 이동 거리에는 이제 위치 변화랑은 달라가지고요. 속력은 크기만 갖는 값이어가지고 맞고 맞고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가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워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가 여기에 주는 힘과 얘가 이 A가 B에 주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속도가 줄어들고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줄어든 것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합은 변화가 없어요. 얘가 운동량이 줄어든 것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의 합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충돌 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같아.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야. 이거는 언제나 같은 거예요. 여기 100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100이요? 충돌 후 100. 충돌 후 100. 얘네 킬로그램이 합쳐가지고 100kg이잖아요. 100kg이 내가 1m/s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100이죠. 뭉쳤으니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21번이요. 21번에 얘가 원래 운동량이 곱하면 0.8이죠. 0.8. 정지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0.8이야. 왜냐면 0.8 있었는데 빵이 됐잖아. 운동량이 0.8이죠. 변화량이. 그거랑 뭐랑 같은 거 원래? 충격량이랑 같은 거.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충격량은 원래 FT잖아. FT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0.8은 F 곱하기 0.1초 동안 걸렸대잖아요. 그쵸? 네. 곱하기 10 하면 이제 F는 평균이면 8N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8 뉴턴세크.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에 벽으로 받은 힘의 크기는 8N. 뭐 평균임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8N. 자, 자동차 운전석에 안전벨트 매지 않는 인형이 있었다면 앞쪽으로 치우친다. 맞죠? 이거는 이제 관성 때문에 그런 거. 관성 때문에. 기억. 니은 4번. 그 다음에 25번에 충격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왜 포신을 왜 길게 하냐? 얘가 화약이 꽝 터지면 이걸 밀어내는 힘은 일정한데 힘이 일정할 때 포신이 길어지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시간.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겠지?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져요. 비례해서 운동량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거는 곧 뭐냐면 속도가 빠르게 여기 요 끄트머리에 속도가 빠르게 날아갔다 이런 소리야. 빠르게 날려야지 멀리 날아가지. 그런 거야. 그래서 포신을 길게 하면 대포알이 받는 충격력이 아니라 글씨 잘 읽어요. 충격력은 일정한 거야. 충격량.
충격량을 크게 하는 충격량. 충격력은 일정한 거고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크게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운동량으로 날아온 공이 야구 선수 손에 가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손을 뒤로 빼면 손을 뒤로 빼면 충격량은 이게 일정한 거, 얘가 일정. 아까는 얘가 일정한 거고 얘가 늘어난 거고 얘가 어찌됐건 야구공이 날라와서 멈춰야 되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거든요. 근데 FT에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길게. 멈추는 시간 길게. 그러면 얘가 줄어들어요. 감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봐. 일정한 값이 얘가 일정했을 때고 얘는 얘가 일정했을 때야. 그래서 얘가 시간 늘어나면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손이 안 아파요. 야구선 손에 가하는 힘을 줄이는 방법이야.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근데 니은 정답이 아니에요. 니은 아니야? 같은 운동량으로 날아온 공이 야구 선수의 손에 가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맞아, 이거. 저기 안 된다고. 제대로 안 된다. 이거 맞아. 다처럼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서로 가하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충격력.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랑 같은 의미야. 이거 나랑 같은 의미야. 이거는 가랑 나랑은 여기 다른 거고요. 이 둘은 같아.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충격력. 디귿 아니야. 다의 그림처럼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자동차가 질량이 큰 자동차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 자, 질량이 작은 자동차가, 그러니까 얘가 충격량은 둘이 같은 거거든요. 충격량은.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같은 값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속도 변화량이라고 쓰는 게 좋긴 하겠지, 여기에서. 그래서 m이 작으면 속도 변화량이 큰 거지. 그래서 질량이 작은 차가 속도 변화량이 크다. 맞네. 니은 리을 답 같은데. 니은 리을 아예 없네. 니은 리을 같은데. 답 좀 해설 좀 읽어보죠. 자, 이거 충격량을 크게 한 거. 이거는 힘을 줄이는 거. 충격력을 줄이는 거. 리을에 충격량이 같으므로 질량이 작아서 속도 변화량 크다. 맞지? 질량 작아서 속도 변화량 크다. 맞아요. 니은 리을이 맞아. 잘 안 돼. 보기가 제대로 안 되겠군요. 니은 리을이 맞아요. 이해 가요? 다시 설명해. 됐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거든요.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얘는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해. 근데 포신이 짧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포신이 짧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포신을 길게 한다고, 대포 쓸 때. 왜 길게 하냐?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나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멀리 날아가. 근데 나랑 다는 어차피 날라오던 게 멈추는 거고 가던 게 멈추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버티면서 잡건 떼면서 잡건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럼 모타로 그렇게 하냐? 충격량도 일정한데 이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안 아프게 하려고, 자동차 이 범퍼는 찌그러져도 자동차 본체는 조금 살려보려고, 힘을 적게 받아야지 안 다치니까. 알겠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